이제 우리가 이 대정수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이 태현수라는 것을 대해서 좀 이해를 하셔야지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서적 어디를 보아도 아마 대정수를 설명하면서 태현수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서적을 찾아보실 수 아마 없을 겁니다. 대충 이제 모든 대부분의 서적들은 선천수와 후천수에 대해서만 언급을 하지 태현수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태현수도 따지고 보면은 뭐 선천수, 후천수 범위에 들어가지만 정확하게 말하자면 대정수에서 사용하고 있는 선천수라는 것은 태현수가 맞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태현수라는 것은 뭐냐? 그냥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중국 대륙의 한나라 말기, 대충 BC 53년경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뭐 기원전, 기원후 이렇게 넘어오려고 하는 그 시기에 한나라 말기에 있던 그 사상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누구냐? 양웅이라는 사람입니다. 양웅, 한나라 말기 이 사람은 그 반란을 일으킨 그 왕만과 굉장히 절친이라서 그 밑에서도 한 자리를 하고 그랬었기 때문에 후세의 평가가 그렇게 썩 좋지도 않은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음양론에 대해서만 그냥 이렇게 쭉 흘러왔었는데 이 양웅은 그 음양론에다가 더불어서 그러니까 천지인의 개념을 주창한 그런 인물이라서 조금 아마 어떻게 보면은 뭐 처음 그런 걸 주창하다 보니까 상당한 그 공격을 받는 그런 입장에 있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태자는 이거 보세요. 태자, 클태자, 거무리연. 클태자, 거무리연. 그래서 거무리연 뭔가 좀 범상치 않죠. 이게 뭐냐? 결국은 이 현자라는 건 뭐냐면은 우주 만물의 근원을 논하는 것이다. 이거는 우주 만물의 근원이라는 건 뭐겠어요? 결국은 무국이죠. 무국이라는 건 뭡니까? 깜깜한 거, 아무것도 없는 시기. 그거는 무국이죠. 결국은 이게 무국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태현수라고 이름을 붙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태현수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면 사계절이 있죠.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중에서도 봄, 여름은 태어나서 성장을 하는 시기가 되고, 가을, 겨울은 열매를 맺고 또 이 저장하고 이 사매라는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봄, 인월, 이 봄이 이제 말하자면은 태어나서 성장을 하는 시기가 되는 것이고, 요 가을서부터 겨울까지는 뭡니까? 결국은 열매를 맺고 결국은 모든 기운을 저장해서 다음을 기약하는 그런 시기가 되겠죠. 그래서 봄과 가을이 결국은 뭐냐? 어떻게 보면은 음과 양이 시작하는 대표적인, 시작이 아니라 활동하는 대표적인 계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요거 오른쪽으로 한번 보시죠. 자월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자축인묘 해가지고 자에서 먼저 시작을 하는데, 자는 뭡니까? 일양이 시작이 되는 시기라 그랬지 않았습니까? 요 임수가 나오잖아요. 벌써 양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수 같은 경우에도 채와 용이 다르죠. 그래서 채와 용이, 그래서 이제 채는 양인데 이제 뭐 음으로 이렇게 보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일양이 태어났다. 이 5월, 그 반대되는 5월에는
5월에는 뭐냐면 일음이 시작이 되죠. 여기 보면은 우리가 채로는 이게 보면은 양화지만 사실은 이게 음화죠. 이 여기에 있는 지장간을 보면은요. 자, 이래서 요게 4월과 5월에 각각 양과 음이 태동을 하기는 하는 시기이다. 태동을 하는 시기이다. 자, 그러면 요때 예를 들면은 자월을 기준으로 이렇게 보면은 요때 양이 태동을 했더라도 그럼 양이 본격적으로 작용하는 시기는 언제냐? 바로 인월이죠. 하나, 둘, 셋, 세 번째가 되는 인월이 돼야, 세 번째 되는 인월이 돼야 양이 본격적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여기서 이제 반대 때는 이 신월 이제 가을이 시작되는 신월이 되면은 여기서는 5에서 음이 탄생을 해가지고 이 신월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음이 작용을 하는 시기가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태연수의 이 기본 개념은 뭐냐? 자, 여기에서 예를 들면은 요 자월을 보자고요. 자는 일양이 탄생이 됐습니다. 일양이 탄생이 돼서 음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신월까지 몇 번째냐 이겁니다. 이게 9번째다 이겁니다. 한번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9번째가 되는 거고 축월은 8번째, 인월은 7번째가 되는 거예요. 여기 신월까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자는 9, 축은 8, 인은 7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숫자를 붙여놓은 거다. 4까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요 5월을 한번 볼까요? 일음이 탄생이 됐잖아요. 일음이 탄생이 됐으니까 이 양이 되는 여기까지 이제 몇 번째인가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은 요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번째죠. 그래서 이게 5는 9번이 되는 겁니다. 미는 인월까지 뭐냐? 여덟 번째가 되는 거고 신월은 7번째가 되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4까지 이렇게 매겨주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좀 이상한 게 있죠? 1, 2, 3은 도대체 어디로 갔냐? 1, 2, 3은 갑자기 어디로 사라졌냐 이 얘기입니다. 1, 2, 3은. 자, 우리가 항상 저기 할 때는 뭐냐면 1부터 9까지 있든 10까지 있든 1은 뭐냐 하면은 태극의 수입니다. 태극의 수. 2는 땅의 수, 3은 하늘의 수. 즉 말하자면은 1, 2, 3은 만물을 생성한 수이므로 취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개념과 이 태연수가 일치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뭐냐 하면은 1, 2, 3이 이 모든 숫자를 낳은 겁니다. 1, 2, 3이 모든, 그러니까 1은 태극의 수요, 2는 땅의 수, 3은 하늘의 수. 이 1, 2, 3이 이 모든 수를 낳은 거예요. 그래서 1, 2, 3은 취하지 않는 걸로 한다. 그것과 여기에서 보면은, 요 9에서부터 4번까지 오는 그 논리가 성립이 되기도 하지만, 여기에서 보면은 본격적으로 양이 탄생이 돼 가지고 결국은 여기서 쭉 보면은 예를 들면 양이 탄생이 돼서 음이 본격적으로 작용하는 시기까지가 몇 번째냐. 음이 생성이 돼서 양이 본격적으로 작용하는 때까지 몇 번째냐. 이거를 숫자로 정해 놓은 것이 결국은 태연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이 태연수를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서적에서는 다 뭘로 해놓으면 선천수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점에 대해서 이거는 어디에서도 설명을 해주는 책자가 찾기가 불가능하실 겁니다. 이거 왜냐면은
전부 다 그냥 선천수, 후천수로만 그냥 선천수로만 설명을 하고 있어요. 태연수라고는 언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엄밀하게 보면 이거는 태연수를 가지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